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2021년 1월 1일 새해 아침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서도 우리가 빨리 좀 벗어나서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제가 이제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땀을 내는 것, 사우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병을 치료하고 몸이 좋아진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땀을 내는 치료법, 한의학에서는 발한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한치료법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발한치료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발한이라는 것은 땀을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땀은 왜 날까요? 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더워지게 되면 땀이 많이 나는데요. 이 더운 날씨가 되면 땀을 우리가 배출을 해서 이 땀이 증발되면서 체표면부터 해서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높아지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몸의 작용을 우리가 땀을 내는 발한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한을 시킨다는 것은 그 전제 조건으로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한 치료법을 제대로 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게 되고 면역계의 작용이 활성화가 됩니다.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체온과 면역력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체온이 높아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계의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게 되고 암이라던가 각종 만성질환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한치료법을 제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땀이 나는 동시에 체온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땀을 내는 발한치료법은 체표면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땀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질소라던가 요산 같은 우리 몸에 필요가 없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감기라던가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을 때 그 환자분들에게 발한치료법을 하고 그 땀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성분들도 같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제 생각과 원리로는 이 발한치료법을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라던가 세균 같은 것들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구가 된 것은 아니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발한치료법, 땀을 내는 것은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체표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체표면에 염증이 있을 경우, 또 이제 피부질환이라던가 근육통이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은 땀을 내는 치료법을 통해서 완화가 되거나 치료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발한치료법의 원리에 맞춰서 그 발한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발한치료법이 효과가 좋은 것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증상입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이런 감염 증상을 발한치료법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해왔습니다. 한의학의 이제 필수 서적인 상한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 책에는 발한치료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바이러스성, 세균성 질환을 치료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감기 걸리면 땀을 한번 쭉 빼면 낫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회 모임에서 작년 2월 달에 이제 대구에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했을 때 비공식적으로 확진자 분들에게 한약을 좀 나눠드리고 임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약을 드신 경우가 안 드신 경우보다는 코로나19의 증상이 줄어드는 속도가 좀 빨랐고 음성 판정을 받으실 때까지 기간도 좀 짧아지고 우리가 후유증도 좀 덜했던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 코로나19에 혹시 이제 감염이 되시거나 이제 후유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은 지금 한의사협회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은 또 한약 처방을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발한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피부 질환과 또 이제 통증 질환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피부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약제 중에서 마왕이라던가 부평이라던가 방풍 같은 약제들을 써서 세표면에 땀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서 피부에 발생한 염증을 없애는 경우들이 있고요. 갈근탕이라던가 여러 가지 처방들을 사용해서 근육통이라던가 이제 관절 질환, 만성 통증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섬유근육통과 같은 만성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땀을 내는 발한 치료법을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효과가 좋은 발한 치료법인데 누구에게나 효과가 좋고 다 시행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발한 치료법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한치료법의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 발한치료법은 모든 사람과 모든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발한치료법을 통해서 피부질환이나 관절질환, 통증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피부가 심하게 건조한 일부 질환들은 발한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피부질환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또 근육통이라던가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기력이 너무 쇠하신 경우에는 발한치료법을 하면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또 기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한치료법을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전문 한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요. 이 발한치료법이 어떤 경우에나 다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발한치료법을 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땀을 빼서 탈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땀을 내는 방법도 너무 과도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탈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도하게 땀을 빼는 것은 피하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한치료법을 하고 나서는 바로 땀을 좀 닦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시켜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땀을 빼는 방법은 체온을 결국에는 내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땀을 낸 상태로 해서 우리가 밖에 돌아다닌다거나 땀을 닦지 않고 오래 있게 되면은 우리가 땀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체온이 내려가고 다양한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또 높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빼는 발한치료법을 하시고 나서는 꼭 수건으로 땀을 닦아 주시거나 샤워를 해 주시거나 해서 이제 체온을 유지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린 과연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것은 약간의 발한 효과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발한 치료법은 거의 다 따뜻한 것을 먹거나 해서 우리가 몸 안쪽부터 체온을 올려서 이제 발한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사우나 같은 경우는 체표면, 그러니까 체외에서 따뜻한 기운, 이 증기가 들어오고 또 이제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땀을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몸 속까지 따뜻해져서 땀을 내는 방법과는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과도하게 이용을 하시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발한치료법을 시행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발한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이제 발한치료법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인 생강과 팥뿌리를 이용해서 차를 끓여서 발한치료법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생강과 팥뿌리는 한 1:1 비율로 해서 차를 좀 끓이시면 좋으시고요. 이 차를 보통 하루에 2에서 3회 정도,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차를 마시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거나 혹은 따뜻한 이불에 들어가서 땀을 내시는 것이 좋은 발한 치료법이 됩니다. 자, 이 발한 치료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혹은 운동을 못해서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울 때, 이럴 때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차를 끓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제가 댓글이라던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손쉽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발한치료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발한치료법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정환의 자가면역TV, 오늘은 땀을 내서 병을 치료하는 발한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러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건강 정보들과 함께 올 한 해도 건강한 새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